자, 이번 시간에 기초정보관리에서 회사 등록 중에 개인사업자 등록과 또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사항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기본사항 등록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업자도 우리 사례 5번에 2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의 한라물산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코드 6000번으로 등록하라 라고 하면서 기본 정보와 사업자 등록증 관련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라물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미 한라물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을 해놨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사항들은 회계연도,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나 자택 주소 관련되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르겠죠. 거주하는 데와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에 사업장 동코드, 주소지 동코드를 코드 도움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납세지, 지방소득세 납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관할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자동으로 등록된다라는 부분, 여기까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과 법인에서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과세 유형과 관련되는 부분과 소득 구분에 대한 부분, 사업장 여부,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과세 유형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에 있어서 과세 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고요. 간이 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다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 중간이 90번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자 간의 문제점은, 자,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변경이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7월 25일과 1월 25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과세 기간이 변경이 되게 되면, 과세 유형이 변경되면, 간이 과세자는 개시일부터 과세 유형 변경일 전일까지 이를 과세 기간으로 보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언제 바뀌냐면 변경 시점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과세 유형 변경 전환일을 입력을 해야만이 간이 과세자가 6개월치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정상적으로 전자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 등록에 보면, 회사 등록에 보시면 과세 유형, 3번 과세 유형이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일반 과세, 간이 과세,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과세,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1번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과세 유형 전환일은 언제냐? 전환일은 19년 7월 1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유형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변경 날짜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입력을 함으로써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신고 내용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 유형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 반드시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4번인데요. 자, 공동사업장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법인에는 없는 부분인데, 개인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지분율에 따라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분배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사업장이 공동사업인데 순이익이 2천만 원 났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을 A와 B 간에 지분 비율대로 안분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다라고 하면 A 1천만 원, B 1천만 원. 그래서 A는 1천만 원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B 1천만 원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적용해 주는 부분이 공동사업장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사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부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쪽에 가시면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가 작성이 안 됩니다. 만약에 공동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로 돼 있으면 그 서식이 작성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구분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는 소득 구분, 그러니까 법인사업자에서는 소득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개인사업자는 소득 구분이 있습니다. 이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 내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은 우리 회사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중에 사업소득만을 회사 등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자,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2월 결손금 공제 차원에서 공제 관리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0번 부동산 임대, 32번 주택 임대, 40번 사업소득입니다. 자, 사업소득, 자, 30번, 32번 부동산 임대나 주택 임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사업소득이지만 부동산 임대와 주택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관리할 때 다르게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소득이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이자 배당 뭐 이런 소득에서 공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주택 임대소득을 별도로 분리해서 주택 임대에서 발생된 결손금이다.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즉 주택 임대에서 결손금이 나오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통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소득에서 통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해 보시면 30번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자, 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제조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사 등록을 하냐면 소득별로 개별 회사처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별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기장을 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별로 회사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법인에는 없는 내용인데 개인 사업자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냐, 부동산 임대소득이냐, 주택 임대소득이냐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16번의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 법인 기본사항 등록할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다시 5000번 세무사랑의 기본사항으로 갑니다. 추가사항에 보시면 부가세 신고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기별 납부 여부가 나옵니다. 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면, 자, 추가사항에서 부가세 신고 방법은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 계산서 등의 발급이나 수치가 필요하다. 사업장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괄 납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별로 신고 납부하지만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합쳐서 하나로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로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때 납부만 합쳐서 하겠다. 총괄 납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한 장으로 합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고 납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그러니까 대표 사업자 등록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구분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때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신청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두 군데 있을 때 사업장별로 신고할 건지, 총괄 납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사업자 단위로 하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기별 납부 여부인데, 이거는 원천세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 납부합니다. 매월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직원수가 20명 이하인 때는 신청에 의해서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월달부터 6월달분 원천징수세액을 7월 10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고요. 7월달부터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1월부터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별 납부 여부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담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등록하시면 되고요. 8번에 국세환급 계좌가 있습니다. 자, 국세환급 계좌는 우리가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특히 부가가치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신 다음에 환급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국세환급 계좌를 등록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자, 말풍선을 통해서 은행을 선택합니다. 기업은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지점까지는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9번에 국세환급금 계좌번호, 예를 들어서 112-112-3356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때 등록된 내용이 각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환급이 발생하고, 그때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환급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승인번호가 있는데, 승인번호는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하시면 등록하시고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등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우리 툴바에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F3번 검색과 CF3번 조건 검색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검색 기능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F3번을 눌러보시면 전체 해서 검색할 수 있는 회사명이나 또는 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 번호로 조회가 가능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 검색은 눌러보시면 구분의 법인만 또는 개인만, 사용 여부, 담당자, 부가세 신고 뭐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회사 기본 사항과 추가 사항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그러니까 회사를 검색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4번 회사 코드 재생성. 이 부분은 세무사랑 프로의 데이터를 다른 데에서 이동해 왔을 때 우리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인식시키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F6번 회사명 돌리기입니다. 회사명 돌리기는 예를 들어서 자 5010번 주식회사 세무사랑 외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실수로 다른 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수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자, 이 부분을 회사명 돌리기 F6번 누르게 되면 주식회사 세무사랑 외화로 적용하겠느냐, 직전 수정 회사명으로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얘 누르게 되면 직전 연도로 갑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 한라물산을 모르고 스페이스 키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그죠? 갑자기 지워버리고 뭐 숫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판에 있는 키가 잘못 눌러져서 그런 경우에 회사명 돌리기 눌러서 하시게 되면 직전 부분으로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적용되는 추가사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